거래량을 증가시켰던 요 시점에 증가시켰던 조건들 있죠. 요 조건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비슷한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거래가 늘지 줄지를 전망하는 거예요. 거래가 늘고 난 다음에 상승한다가 아니고요. 줄고 나서 하란다가 아니고 거래가 늘지 줄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몇 달 앞에 지금 9월부터 줄었다고 지금 하락을 이렇게 전망하면 안 되고요. 오픈할 수 있고 짧게 거래량 예측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래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거래가 시장에 우리 전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래가 우리 양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가격과 매우 잘 맞아요. 거래된 거 가지고 우리가 그 가격을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지수이거나 동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지 그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이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매우 높다는데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하게 되기 쉽습니다. 예. 이 거래량은 뭐냐면은 현재의 시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결과예요. 결과치가 거래량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년 안에도 거래량이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우리 한 해 안에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우리가 거래량 변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거래가 수요의 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긴 시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판단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려면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려면은 추세를 보셔야 돼요. 지나간 거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다 그래요. 심지어 심리 지수조차 후행 통계예요. 선행 통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현재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행 통계를 볼 때는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뭔지, 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게 원행이잖아요. 원행이 바뀌면 추세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같아야 되겠죠. 같이 유지돼야 되겠죠. 아니면 같은 조건이 돼야 되는가. 그죠? 이게 만들어야지 추세가 유지가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래량으로 시장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고 올라가고 적다고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절대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작년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래량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가 아니면은 다시 내년에 반등할 건가 이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월로 보면 우리가 체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은 계절적인 시장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12월하고 1월 달이 가장 작은 거래량을 만들어내요. 이게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월에는 은행의 대출 총량이 마감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요. 가장 거래량이 작은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출 없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거래량을 만드는가를 보면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거든요. 12월만 가지고도
통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환경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매 거래량 가지고 한번 볼게요. 월별 통계량을 보게 되면 서울인데요. 변동폭이 심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거래가 이렇게 늘면은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떨어지면 하락 전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락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우리 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또 상승 나오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추세를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추세. 이 거래량이 단기간에는 변화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어떻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걸 추세로 한번 바꿔본 게 있습니다. 통계를. 앞에 보셨던 그래프는 매달 나온 매매 거래량 보여드린 거고요. 이 지금 뒤 두 번째 보신 그래프는 앞에 그래프를 2년치를 묶어서 추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좀 더 완만하게 보일 건데요. 서울 수도권에 우리가 2013년부터 바닥을 찍고 우리가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시죠? 쭉 올랐다가 줄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임대차 3법 나올 때고요. 늘었다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와서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달은 지금 12월까지 거래가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추세로 오게 되면 지금 바닥을 찍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장 흐름은 지금 어떤 거래 감소는 일시적인 감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추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이 1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2023년 12월 하고요. 2024년 12월, 2022년 12월에 있어요. 12월은 정책도 별로 없는 달이고 은행에서 대출 총량이 거의 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힘으로 돌아가는 해가 12월이에요. 12월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게 되면 12월부터 계속 추세가 올라간다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1년 안에서 우리가 9월부터 주는 것보다는 각 해에 있는 연도별로 보면서 12월을 어떤 추세에 움직이는가 보는 게 더 효과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현재는 줄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거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거래가 그러면 뭐하고 한 게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유지될까 아닌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앞에는 2년이고 3년 추세를 바꿔본 겁니다. 3년치의 거래량을 누적으로 바꾼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점 찍고 우리 임대차 3법에 늘어났던 것도 완만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게 유지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이 앞에 2, 3년 정도의 조건이 형성되니까 이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요 시점에 증가시켰던 조건들 있죠. 요 조건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지금 비슷한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뭐 합니까? 전망을 하는 거예요. 뭐를 전망합니까? 거래가 늘지 줄지를 전망하는 거예요. 거래가 늘고 난 다음에 상승한다가 아니고요. 줄고 나서 하락한다가 아니고 거래가 늘지 줄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게 되면 공급량, 수급,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뒤에 보면은 늘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달이지만은 설 끝나고요. 2월 한 둘째, 셋째부터 다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몇 달 앞에 지금 9월부터 줄었다고 지금 하락을 이렇게 전망하면 안 되고요. 오픈할 수 있고 짧게 거래량 예측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 23년, 24년을 월 단위로 비교해 보니까 거의 모든 달이 22년부터 23년, 23년부터 24년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이 중요한데요. 12월 달에 통계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12월 보니까 22년보다 23년, 23년보다 24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기에도
22년, 23년, 24년에 추세적으로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거래량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후행 통계이기 때문에. 후행 통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게 뭐냐면은 공급이거든요. 매매 시장은 공급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는 분들도 매매 수요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그래서 분양을 못 받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없으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입주 물량하고 거래의 어떤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인가를 제가 한번 수도권 전체를 한번 해봤어요. 거래량은 우리가 3년으로 누적해서 한 거고요. 입주 물량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거래량 바닥을 찍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최고점을 찍고요. 계속 줄고요. 줄면서 상승을 하죠. 어느 시점 내가 하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4년인데 24년 올해 지금 12월이 마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통계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수도권 전체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반등하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뭐로? 추세로요. 조건이 뭐라고요? 공급이 작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을 전망을 거래량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몇 달 거래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굉장한 오판이 될 수 있다.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늘었다고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나마 시장이 좀 좋은 곳이 어디냐면 광역시 중에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울산도 원로 우리가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몇 달 여기 상승했다고 상승이다 하락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적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22년부터 여기 요 부분을 딱 떼가지고 자 그린 게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 11월까지 요 막대 그래프가 매매 거래량입니다. 요게 뭐냐면 전세 수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가. 근데 전세 수급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요거 보고 우리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더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추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거래량이. 상승이 유지되려면 조건이 더 앞에 어떤 조건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요 거래량을 가지고 상승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매매 거래량은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자의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정책의 어떤 효과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한 개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는 굉장히 일괄적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매매 거래량이 막 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냐면 전세 수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여기를 저점을 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얘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11월, 12일날 또 줄죠. 여기 또 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줄었죠. 더 많이 줄었죠. 여기 또 줄거든요. 여기 이렇게. 12월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은 폭이 굉장히 높은 선에서 줄었다는 거죠. 2022년 12월의 거래량보다 23년이 많고 23년보다 24년이 더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울산은 추세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려는 조건이 하나 있죠.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뭐죠? 이게 공급량. 그래서 울산은 우리가 시장이 잘 안 바뀌어요. 왜요? 항상 어떤 환경이 잘 안 바뀐다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아마 또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 한두 달, 두세 달은 위축될 거예요. 매매 수요는 그냥 시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전세는 잘 반영 안 돼요. 그게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뭐로 잡냐? 매매로 잡는 게 아니고요. 전세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을 우리가 전세를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가지고 우리가 매매 거래량, 매매 수요, 매매 수급, 매매로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전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바뀌지 않는 전세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울산도 우리가 저 매매 거래량을 추세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22년 12월, 23년 1월을 바닥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찍고. 여기에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추세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대부분 다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이 매매 상승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다시 주춤할 것 같지만은 아마 몇 달 지나면 다시 아마 상승을 갈 거예요. 매매는 시장을 금방금방 반영해요. 정책의 효과 아니면 호재 그냥 움직입니다. 요 위에 매매고 요 전세잖아요. 요 매매는 그냥 우리가 시장에 전세의 의미 없이 매매가 그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상승하려면 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2, 3년 정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두 달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가 다시 하락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2월 1월 달은 모든 도시가 거래가 다 감소한 때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추세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매매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울산도 우리가 월로 바꿔보게 되면 24년도가 가장 위쪽에 있고요. 거래량이. 그 다음에 23년, 22년이에요. 12월 달도 우리가 22, 23, 24 위에 있고 12월만 우리가 뽑아서 한번 해본 것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6년 12월 거래량이고요. 2024년 요거는 11월 거래량입니다. 12월 거래량만 다 뽑은 거예요. 연도별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요? 이게 매매가 상승률이고요. 떨어졌다가 여기 우리 반등할 때 12월 달도 같이 반등하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 떨어질 때 빨간색이 우리가 상승이거든요. 19년도에 우리가 여기 16년, 17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 때 쭉 떨어졌다가 플러스 때 반등 다시 하죠. 여기 또 22년, 23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똑같은 어떤 모양을 보일 때는 굉장히 상승 확률이 높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100%는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울산을 왜 예를 들었냐면은 울산이 우리가 공급량으로 해서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다른 도시도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오늘은 이 매물량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매물량 자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후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신에 매매 거래량이 보이는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세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12월 거래량 있죠. 정책의 어떤 효과가 가장 없는 달에서 시장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에너지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의 어떤 시장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달이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시장 전체를 우리가 대비하거나 시장이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얘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오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석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거래량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거래량 말고도 우리가 데이터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제가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